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하다가 지금은 약간 옆으로 횡보등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대차가 앞으로 이것이 진짜 위기인지 또 위기라면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기사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위기의 현대차. 주가 5년 전으로 부진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5년 전으로 다시 회귀가 된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실적 전망치 목표 주가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 쿼터 실적이 사실 예상했던 증권사 실적보다 기대치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쿼터 기대치 자체도 많이 내린 거지만 그것보다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의 원인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 기사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네, 주요 증권사의 현대차 목표 주가, 수정 목표 주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기존 의견 대비해서 빨간 게 기존 의견이에요. 지금 현재는 파란 게 수정된 의견입니다. 모든 증권사가 전부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KTB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 선까지 나왔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16만 5천 원의 전망까지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이럴 정도로 상당히 현대차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위기론의 이유가 어떤 부분이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 이런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가? 그걸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그 다음 표를 보면은요. 그렇죠? 네. 먼저 첫 번째로 가격 정책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신차 같은 경우 수입차들 가격 대비해 가지고요. 현대차가 신차 낼 때마다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조금씩 올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에 지금 현재 못 당해내는 그런 패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옵션제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옵션으로 해서 실제로 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실제로 지불하고 구매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 정책에서 너무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력을 잃은 게 아니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국내 소비자의 차별이죠. 예를 들면 수입차는 좀 싼데, 밖에서 이제 해외에서 파는 같은 현대차인데 이제 그건 좀 싼데 국내에 같은 종류의 차는 비싸다는 얘기 예전부터 많이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점이죠.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하고 있다. 이런 건들.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그런 측면이죠. 예를 든다면은 급발진건에 대한 소송건에 대한 현대차의 일관적인 발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도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료예요. 그죠? 예. 연비 같은 경우도 사실 리터당 K7 같은 경우는 한 14km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한 10km밖에 안 나온다. 6km밖에 안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들에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현대차가 실적이 나빠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적 외적인 요인에서도 상당히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좀 되짚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권사들의 전망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증권사의 전망 예를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죠. 이게 하이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이에요. 5월 27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한 달 전입니다. 24만 원까지 전망이 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잘못된 평가죠. 네, 이런 것들 주의를 해야 되겠고 반면에 용기 있는 증권사 예를 한번 좀 보면은요. IM투자증권이 물론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만은 없어지기 전에 좀 자신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4월 달이에요. 18만 5천 원으로 많이 하향 조정해서 목표가를 설정한 증권사가 IM증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용기 있는 증권사들도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증권사 전망 좀 보면은요. 최근에 증권사 전망은 지금 현재 아까도 봤지만 되게 현대증권에서 16만 5천 원까지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주가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13만 원대, 13만 원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증권사 컨센서스를 100% 믿어서는 안 되겠다. 좋은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하고 낮게 제시하는 증권사 목표가를 우리가 항상 대비해서 양쪽 보고서를 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뭐 기대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신차 출시 일정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신차 출시 일정. 네, 이렇죠.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는 투싼이라든가 또는 아반떼 쪽에서 특히 4분기에 아반떼 쪽에서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를 반전시킬 불쏘시개가 분명히 되기는 된다고 봐요. 네, 물론 실적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대 요소다. 하지만 증권사 컨센서스는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불신받고 있는 증권사 컨센서스 보시면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물론 한두 달 전에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죠.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신 보고서를 보시고 가장 높이 제시한 증권사, 낮게 제시한 증권사 양쪽 보고서 다 보시면서 저울질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5년 정도 재무제표들은 보잖아요. 10년 정도 재무제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10년 재무제표죠. 보면은 PBR이 5년 재무제표 보면 한 0.6이 최저일 거예요. 근데 10년 재무제표 보면 2008년도에 0.46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다는 얘기죠. 현대차가 안 될 때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퍼 수치도 14년에 5배수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5.8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재무제표를 보고 이제는 현대차의 주가를 예측을 해야지 5년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 네, 그런 측면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보면은 대개 퍼가 한 5배, PBR이 한 5.5배 정도, 0.5배 정도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3만 원대지만 12만 원 근처 뭐 이렇게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같이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차 공매도 요즘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예, 대차 같은 경우가 저 빨간 선이죠. 대차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죠. 대차 많이 증가하면서 이건 뭐예요? 공매도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죠? 공매도 치기 위해서 대차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약간 옆으로 횡보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른쪽에 공매도로 전부 나온 거죠. 아직도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뭐 20%, 14%, 지난 금요일 보니까 14%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14%나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공매도 세력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공매도 쳤다고 주가가 반드시 내립니까? 걔네들도 틀릴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매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면은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잘 살펴가야 돼요. 대차가 혹시 크게 증가하지 않는가? 공매도가 계속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 바로 체크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핵심을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노션이 상장되는 건이 있죠. 7월 17일에 상장이 되는 건이 있죠. 요거는 그 전에 주가를 한번 끌어당길 겁니다. 그죠? 하지만 7월 23일에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는 얘기죠. 출렁거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거죠. 물론 하반기 신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재료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앤 완료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노션이 상장이 7월 17일이니까 그때 이전에 한번 이렇게 들어올리는 패턴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한번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랬다가
7월 23일에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면 그때부터 하반기 신차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올라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트레이딩 구간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점은 최악의 경우로 본다면 12만 원 근처 라인,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대개 14만 원, 15만 원 정도의 반등 파동. 네, 이런 트레이딩 매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중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여러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